자, 그 다음에 세포의 특성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세포 연구법을 통해서 이제 세포들을 충분히 이제 뭐 했을 것이고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 연구 결과물들을 지금 여기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생명과학 원시간에 배웠던 이론적 내용들이 많이 엮여 들어가요. 됐지? 거기보다 살짝 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되는 거. 됐지? 일단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걸 쭉 배울 거예요. 됐지? 가장 먼저 뭘 배울 거예요? 세포의 분류 배울 건데 이때 세포의 분류는 3단원 때 훨씬 자세히 들어가요. 3단원 때 생물의 분류를 배울 거예요. 이때 이제 엄청나게 외울 게 많다고 그랬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분류시키고 가보자 했는 얘기예요. 물론 생명과학 원시간에도 배우실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세포의 분류를 보게 되면 원핵세포가 뭐가 있어요? 진핵세포가 있지? 이 중에서 무슨 세포? 진핵세포 중에서 무슨 세포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소기관?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 특징들을 다루겠다고. 이때 원형질 소기관은 뭐가 있었어요? 후형질 소기관들. 됐지? 원형질 소기관은 뭐 있었니? 핵. 그 다음 물질을 합성하고 이동하고 분비하고 저장하고 분해에 관여하는 소기관들 뭐 있어요? 이때 물질이 주로 단백질이에요?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골지체까지 분해하는 것, 리소솜 이런 기능들이에요. 자, 그 다음 에너지 대사,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를 배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포 골격 기관을 배워요. 너희들 그 생명과학 원시간에 무슨 체 배웠니? 중심체 배웠지? 중심체가 대표적인 세포 골격 기관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예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배우겠다는 얘기야. 세포 안에 뼈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세포 안에서 마치 뭐와 같은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체막을 좀 자세히 다룰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후형질 소기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로 무슨 세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식물 세포들, 뭐하고? 세포벽하고 에코, 그렇지? 이걸 하나 배울 거고, 일단 배경 지식 먼저 깔고 갈게요. 자, 세포를 구성하려면 세포에 필요한 구성 물질이 뭐가 있냐 이거지? 세포가 되기 위해서, 즉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물질들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징들. 먼 미래로 가볼까? 먼 과거로 가볼까? 아주 먼 과거. 137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볼까? 우주의 탄생이에요. 그때 작년에 배웠지? 융합과학에서. 뭐 빅뱅. 빅뱅은 뭘로 출발하니? 이때는 뭐만 존재하는 시제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생명과학 2 할 때 이거 나오진 않는데, 근데 이런까지 알면은 좀 쉽게 보이잖아. 나중에 면접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알면 아,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네? 융합적이잖아, 사고가. 그렇지 않아? 빛만 존재하던 시절로 보는 거지. 그치? 빛도 입자잖아. 뭐 광자. 빅뱅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광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만들어지죠. 뭐 이거 안 배웠니? 화학 시간에? 코크. 뭐 전자가 만들어지잖아. 이 코크가 뭐 여러 종류 만들어지죠. 이 코크를 가지고 뭐 코크 다운 코크를 가지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잖아. 그럼 코크들이 이제 모이지.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원자핵을 만들지. 그 다음 원자핵에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돌면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자가 만들어지지. 이때 가장 단순한 원자 뭐? 수소, 정도,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별을 만들잖아. 그럼 별에서 엄청난 온도로 인해서 원자핵 융합이 일어나지. 원자핵, 원래 원자핵이 하나였잖아. 이게 몇 개로? 2개로 만들어지면서 중성자로 합쳐지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헬륨도 만들어지고, 뭐 리튬도 만들어지고, 탄소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지고, 질소도 만들어지고 등등등의 여러 종류의 원자들이 이 과정에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우주로 이제 펼쳐져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상에서 다양한 종류들의 원자를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분자가 만들어지지. 우주 공간상에서. 그럼 다양한 원자들이 만들어졌고, 이런 원자를 통해서 다양한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물론 복잡한 분자가 바로 만들어지진 않지. 그럼 이런 다양한 원자들과 분자들이 또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또 모이지. 모이게 되면 또 하는 별을 만들게 되고, 그 별을 주변을 도는 뭘 만들었어요? 행성을 만들었지. 현재 무슨 개?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과 함께 지구도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지. 지금으로부터 몇 억 년 전? 46억 년 전. 생명과학 2에서 여기서부터 나와요. 됐지? 뒤에 3단원 가면, 그럼 그 당시에 지구를 구성했던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의 분자들은
무기물이야,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자의 종류는 무기물이지. 무기물 저희가 보니 이때 물질이 보통 분자 수준이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중에서 핵심 원자가 탄소거든.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기물이고, 물론 예외는 이제 예외. 탄소를 포함하는데 무기물로 취급하는 게 있어요. 뭐 탄소로만 구성된 분자, 다이아몬드, 흑연. 그다음 뭐 기체 중에서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탄소를 포함하지만 얘들은 뭘로 취급해? 무기물로 취급한다고. 됐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최초의 무기물로만 구성된 지구가 만들어지면 이때의 지구는 굉장히 뭐하니? 뜨겁지. 액체 상태죠, 완전히. 완전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애들이 서서히 뭐예요? 식잖아. 식으면서 지각부터 이제 고체화되기 시작을 하지. 최초의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때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분자의 종류들이에요. 이때 당시에 추정하는 분자의 종류들이 단순했던 분자들이지. 수소, 수증기, 액체 상태니까 이때는 뭐냐? 액체성 물체니까 이놈들은 그 상태면 무슨 상태겠어요? 기체였겠지, 수증기. 됐지? 그 다음 또 뭐? 메테인. 참고로 메테인도 탄소로 포함하지만 뭘로 포함시켜요? 무기물로 포함시켜요. 대표적으로 뭐? 암모니아. 융합과학때 단순한 분자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원래 배우잖아. 다른 거 안 배우지. 보통 이런 거 배우지 않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런 것들이 무기물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지구가 식어가면서 뭐가 생겨요? 지각. 이때 이제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특히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지. 그럼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지지. 그럼 지각이 평평하게 형성되겠니? 울퉁불퉁 형성되겠니? 울퉁불퉁. 물이 쌓이겠지? 뭐가 생겨요? 바다가 생겨요. 이 바다에서 드디어 최초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체가 등장하려면 이미 기존의 지구를 구성했던 무슨 물로부터? 무기물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지? 그렇지? 그럼 현재의 생명체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세포잖아. 세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세포막이 형성돼야 돼. 그럼 세포막 성분이 뭐예요? 질 핵심이지. 사이사이 뭐 박혀 있어요?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그렇지?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되기 위한 세포를 만들려면 무슨 막을 만들어야 돼? 세포막을 만들어야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유전자가 필요해요. 됐지? 유전자를 저장하는 물질이 두 종류제. 가장 핵심 물질이 뭐예요? DNA예요. 그럼 DNA는 여러 가지 무슨 자들이 저장돼 있어요? 유전자들이 저장돼 있지? DNA 한 가닥에는 여러 개가 유전자가 있잖아. 유전자의 기능이 뭐예요? 유전자는 뭐 정보잖아. 그 정보를 무슨 정보를 하냐고. 유전 정보인데 그 유전 정보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이 안에 세포 안에서 뭐? 그렇지. 단백질을 만들 수 있지. 그 유전자 하나하나는 뭘 만드는 정보예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예요. 왜 하필이면 단백질일까? 영양소 파트에서 배우지?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하는 기능이 어마어마하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체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중요한 단백질을 DNA에서 만들 수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뭘 만들 거예요? 단백질을 만들 거야.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니? 단백질 기본단위 뭐? 아미노산 필요하잖아. 그럼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려면 이게 화학 반응이지. 이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촉매 필요하겠네? 뭐 필요해? 효소 필요해요? 효소 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야. 이 효소 만들 단백질도 어디서 얻어내야 돼? DNA 상에서. 그렇지? 그러면 현재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려면 여러 종류의 유전자로 정보를 따와야 되잖아. 그럼 DNA 일부 정보를 따온 핵산의 이름이 뭐예요? RNA. 이 RNA를 읽어줄 뭐가 필요해요? 리보솜이 필요해요. 그렇지?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되려면 세포막 형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DNA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리보솜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질 대사에 필요할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한 거지. 어쨌든 볼게요. 세포막 성분이 뭐야? 이거 무기물이니 유기물이니? 유기물이지? DNA 유기물. DNA를 또 만드는 RNA도 유기물. 리보솜도 유기물이에요. 단백질 당연히 유기물. 아미노산
유기물들이지. 생명체를 구성하려면 무기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해? 유기물도 필요해. 그럼 생명체를 만들 기본 세포 만들려면 지금 현재 지구에는 뭐밖에 없었단 말이야. 무기물밖에 없어. 그럼 이걸 바탕으로 뭐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유기물이 만들어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이 무기물과 유기물을 짬뽕시켜서 뭘 만들 수 있다고. 생명체 기본 단위 만들 수 있다고. 이게 됐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무기물이 가지고 화학 반응시켜서 뭐가 만들어져요? 유기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무기물과 유기물을 바탕으로 최초의 무슨 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생명체, 원시세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몇 단원에서? 3단원에서 배워요. 그럼 최초에 만들어진 원시세포는 단순했을까? 복잡했을까? 단순했겠지. 그래서 가장 단순한 세포가 지금도 살고 있지. 뭐? 그거 뭘 하냐고? 원핵세포라고 그러지. 현재 모든 원핵세포들은 전부 다 현재 뭐라 불러요? 세균으로 부르는 거지. 우리의 조상이죠? 세균. 세균으로부터 다양한 생명체가 진화해 온 거예요. 이게 됐지? 자, 일단 여기 과정에서 무기물이 유기물 되는 과정인데 이때는 생명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죠. 그래서 실제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면 현재 지구 환경에서는 수억 년 걸려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때의 지구 환경에서는 생명체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지. 이때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원핵세포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최초의 생명체 구조인 무슨 막 형성이 됐고, 세포, 막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뭘 갖게 돼요? DNA를 갖고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DNA를 갖고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어요? RNA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뭐도 있어요? 리보솜도 있죠. 그럼 리보솜을 바탕으로 원하는 뭘 만들었으면, 단백질을 만들었으면 여러 종류의 무슨 대사들, 물질 대사를 유도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놈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명 활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꺼내서야 되겠지. 그럼 이놈들이 당연히 무슨 호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 세포 호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현재 지구의 환경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환경 자체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냐면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세포 호흡은 당연히 뭘 이용하지 못하는,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무슨 호흡을, 무산소 호흡을 위주로 했을 거예요. 그럼 세포 호흡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1단원에서 생물체 구성 물질 중에서 3대 영양소 배웠지. 3대 영양소의 공통된 기능 중 하나가 뭐예요? 에너지원이지. 그 에너지원이 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 호흡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세포 호흡은 몇 대 영양소를? 3대 영양소를 뭐 시켜서? 분해시켜서 이 3대 영양소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거든. 이 화학 에너지를 꺼내 가지고 이걸 생명 활동 이용할 건데, 생명 활동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실어내요? ATP 실어내지. 그럼 다량의 화학 에너지를 소량의 화학 에너지 형태의 ATP를 실어낸 다음에 이 ATP를 다시 뭐 시켜요? 분해를 시키지.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무슨 활동 이용되는 거야? 생명 활동 이용되는 거잖아. 그럼 세포호흡은 어디까지가 세포호흡이야? 3대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ATP를 만드는 것까지가 세포호흡인 거지. 그렇지? 얘도 기본적으로 무슨 호흡 할 수 있어? 세포호흡. 그럼 이런 3대 영양소가 무슨 물 종류였으니까? 유기물 종류니까 이미 유기물은 기존에 많이 모여놨단 말이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럼 기존에 만들어놓은 유기물의 일부를 가지고 무슨 호흡 할 수 있다고? 세포호흡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이때 같이 등장을 하게 된 거라고. 이랬지? 그다음 무산소 호흡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3대 영양소를 완전 분해시키지는 못하지. 그러면 일부 분해되고 남은 무슨 산물이 남아 돌아요? 중간 산물이 남아 돌아요. 그렇지? 그럼 어찌됐든 이런 생명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던 유기물들을 세포호흡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일부 유기물들은 또 다른 세포를 만드는 데 쓰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줄어들어요? 이게 계속 줄겠지. 그럼 이게 결국 뭐 돼버리면? 고갈돼버리면 지구에는 지금처럼 생명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들의 구세주가 등장을 하지. 새로운 진화 형태의 세포가 나와요. 무기물을
뭘로?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명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거지. 즉 무슨성이 가능한? 광합성이 가능한 원핵세포가 등장을 해요. 이해됐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최초의 이런 생명체는 무산소 호흡만 하는 생명체인 원핵세포이고, 아까 원핵세포는 전부 다 무슨 종류라고 그랬니? 세균 종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런 세균들을 혐기성 세균이라고 불러요.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무기물을 끌어와가지고 드디어 최초의 유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체 등장을 했고, 그럼 이제 지구상에는 다량의 유기물이 얻어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 이제 광합성이 할 수 있는 세포가 등장을 했고, 이런 세균들을 무슨성 세균이라고 그래? 광합성 세균이라고 그래. 세균 중에서도 뭐가 가능한 게 있어요? 광합성이 가능한 게 지금도 있어요. 됐지? 그럼 광합성 결과 드디어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했던 무슨 분자가? 산소 분자가 발생을 해요. 그렇지? 근데 산소 분자가 발생을 하면 이 산소는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반응성이 비교적 크지? 산화를 잘 시켜요. 그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생명체는 이 산소라는 환경에 대해서 접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놈들은 이 환경에 굉장히 뭐예요?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나중에 멸종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 등장을 하지. 뭘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직접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할 수 있는 생명체 등장을 하는데, 즉 무슨 호흡이 가능한? 세포호흡 중에서 유산소 호흡이 가능한. 그래서 이러한 세균을 무슨성 세균이라 하냐면 호기성 세균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호기성 세균을 또 다른 말로는 산소 세균이라고 불러요.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의 종류는 이와 같이 몇 종류가 등장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세 종류가 등장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이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생물들이 계속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해되니? 그렇죠? 최초에 등장했던 원핵세포 세균 종류예요. 이때 이제 원핵세포의 구조는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이제 일단 무슨 막 갖고 있니? 세포막이 있어요. 안에 여기 실과 같은 구조 있지? 이게 바로 뭐예요? DNA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최초에 등장했던 세균은 아까 무슨 호흡만 가능한? 무산소 호흡만 가능한 세균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슨 세균이라고 그러니? 혐기성 세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무슨 성이 가능한? 광합성이 가능한 무슨 세균? 광합성 세균. 됐지?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산소를 방출시켰고, 산소를 방출시키면 그 산소를 직접 이용해서 유산소 할 수 있는 호기성 세균이 등장을 한 거지. 이들로부터 이제 진화 과정을 지금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그림상에서 이게 아까 뭐였어? 혐기성. 이게 광합성, 이게 호기성 세균이었지. 누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냐? 이게 가장 먼저 등장을 했지. 그러면 애들은 이들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좀 뭐예요?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몸집을 뭐 하기 시작하냐면 키우기 시작을 해요. 애들한테 꿀리지 않으려면. 이랬지? 근데 세포의 크기를 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얻는 단점이 있어요.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들지. 그러면 물질 교환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이걸 얘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무슨 막을? 세포막을 이 안으로 뭐 하기 시작을 해요? 집어넣기 시작을 하죠. 막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변한다고. 그러면 막이 움직여야 되잖아. 막이 무슨 성을 갖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막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그림상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 뭘 감싸게 돼요? DNA를 감싸는 맥중막이 만들어져요. 이중막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의 기원이에요? 핵의 기원, 핵막의 기원이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때 막의 성분이니까 나중에 이것들이 다 끊어져요. 중간에 끊어지면 나중에 그림 자체가 핵이 이중막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뭐가 만들어져요? 핵공이 만들어지죠? 핵공도 만들어지고 이 안에 DNA가 있고, 그 다음에 핵막의 일부에는 이렇게 연결된 막구조가 형성되지. 이게 뭐의 기원이에요? 소포체의 기원이에요. 그럼 소포체로부터 나중에 뭘 만들 수 있어요? 골지체 만들 수 있고 리소좀과 같은 막성 소기관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막의 기원은 전부 다 무슨 막으로 보는 거예요? 세포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핵세포가 현재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원시적인 무슨 세포로 보는 거냐면 진핵세포의 발전으로 보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때 이제 진핵세포를 보면
이놈들의 가장 큰 단점이 아직까지 세포호흡 중에서 무슨 호흡을 한단 말이야, 이게. 무산소를 한단 말이야. 몸집만 키웠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생존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그치? 그 전까지 원핵세포가 진핵세포로 발전하는 과정은 세포막을 변화시키는 거지. 이걸 설명한 가설을 막지인화세라 그래. 됐지? 생명과학 원에서도 이걸 살짝 다뤄주게 되면 핵막의 구조나 소포체막이나 골지체막들은 어차피 세포막과 성분이 다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게 돼요. 됐지? 그치?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무산소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다 보니까 이놈이 존재하거든. 이놈 뭐가 가능해? 산소를 이용하지. 같은 3대 영양소를 주더라도 얘가 그 영양소로부터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지. 그래서 얘가 누굴 꼬셔요? 애를 꼬셔요. 자신의 세포 안에 들어오라고.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다량의 걸 뽑아내주라. 에너지를 뽑아내주라. 됐지?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여기에 이제 무슨성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기성 세균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세포가 된다는 얘기는 자신만의 뭘 갖고 있고 DNA 갖고 있고, DNA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RNA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리보솜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형태고, 이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세포가 세포로 들어가려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뭘 밀면서 들어가요? 막을 밀면서 들어가요.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을 밀면서 들어가서 현재의 뭘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로 발전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을 지켜주고, 이놈은 다량의 유기물로부터 다량의 에너지를 뽑아주는 서로 간의 무슨 관계다? 공생관계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설을 무슨 설이라 표현하냐면 세포 내 공생설이라 불러요. 됐지? 자, 그다음에 이놈이 이제 기가 막힌 에너지 효율성을 갖게 됐지. 근데 문제는 이놈이 살아가려면 세포를 해야 되니까 사방으로 뭘 찾아다녀야 돼요? 유기물을 찾아다녀거든. 그치? 이것마저 귀찮은 놈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누굴 꼬시는 놈이 있어요? 광합성 세균을 꼬시는 놈이 있어요. 광합성 세균 역시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현재 뭘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엽록체로 발전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무기물은 주변에 넘쳐나니까 무기물 가지고 뭘 만들면, 이걸 만들면 미토콘드리아 가져가가지고 바로 무슨 호흡 할 수 있어요? 세포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게 현재 뭘로 발전한 거예요? 식물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를 보면 이놈들은 광합성 세균하고 공생관계 형성하지 못한 거지. 그러면 끊임없이 뭘 찾아다녀야 되니까, 유기물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되니까 이놈들이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세포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을 발전시키지. 손모 또는 현모를 발전시킨다고. 됐지? 이게 단세포성 진핵생물 중에서 움직이는 단세포성 진핵생물들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이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는 단세포고 여기는 무슨 세포예요? 다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의 흐름 보는 거고, 그 다음 이것들 중에서 움직이는 것마저 뭐하는 놈이 있어요? 유기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움직이는 귀찮아. 이렇게도 안 돼. 그럼 뭐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진 놈들이 이놈이나 이놈한테 붙어 사는 거지. 이들이 갖는 뭘 뺏어 가는 거예요? 유기물을 뺏어 가는 거지. 기생하는 놈 등장을 해요. 이놈들이 나중에 현재의 다세포 생물이 뭘로 발전해요? 균류로 발전해요. 균류하고 세균을 헷갈리면 안 되지. 균류 종류 뭐 있어요? 버섯, 곰팡이 종류들이에요. 이해되니? 오케이? 큰 흐름이에요. 그치? 그럼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몇 중막이에요? 이중막이지. 왜? 원래 세포막에다가 세포막이 하나 더 겹쳐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몇 중막이 됐다? 이중막이 됐다. 그럼 세포 내 공생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뭐니? 이들이 최초의 원핵세포였다면 현재 원핵세포의 특징하고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자체 뭘 가져요? DNA, RNA, 리보솜을 가져요. 거기다 몇 중막이에요? 이중막이에요. 그 다음에 성질이, 안에 있는 물질의 성질이 무슨 세포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원핵세포인 세균이 갖고 있는 성분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들이 갖고 있는 DNA제, 우리가 갖고 있는 DNA는 원형이니 선형이니? 선형이지. 선형이라는 뜻은 DNA가 끝과 끝이 뭐 되지 않았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균들은 DNA가 끝과 끝이 뭐 돼 있어요? 연결돼 있지. 그래서 환형 DNA라고 그래요. 이놈들이 뭘 가져요?
환형의 DNA를 가져요. 알았지? 그 다음 이놈들이 스스로 뭐도 가능해? 분열도 가능해. 이 안에서. 체세포 분열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기가 막힌 거지, 그지? 이해됐지? 이게 세포 내 공생들을 지지하는 근거고, 막진화설을 지지하는 근거는 막의 모든 성분들은 무슨 막과 똑같다? 세포막과 똑같다. 그 다음에 핵막이 몇 중막인 이유예요. 이중막인 이유, 핵공이 생긴 이유들이 바로 막진화설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된다. 이해됐지? 그치? 어쨌든 거기서 나와 있는 그림들이 바로 이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림 해석을 하면 여기까지가 무슨 세포로 발전하는 거예요? 진핵세포. 이 진핵세포가 무슨 공생설을 통해서? 세포 내 공생설을 통해서 미토하고 엽록체를 동시에 갖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치?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와요. 원핵세포는 핵막이 있어 없어? 핵막이 없지. 핵막이 없다는 뜻은 막으로 구성된 무엇도 없다는 뜻이에요. 소기관도 당연히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도 이런 막구조가 생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의 막진화설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막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모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막으로 구성된 소기관도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만약 생명과학 원시간을 그러면 단순하게 외울 수 건데 이걸 흐름을 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머릿속에 익혀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원핵세포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세균들이에요. 나중에 세균도 다양하게 분류시킬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세균의 실제 종의 종류예요. 알고 있는 세균 종류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대장균이에요. 너희들 나성균, 구균 같은 경우는 그냥 세균의 구조적 특징인 거지 종의 종류는 아니에요. 됐지? 대장균. 하나 또 나오는 게 남세균이 나와요. 이 남세균이 바로 현재 광합성이 가능한 세균이에요. 됐지? 기출문제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균 실제 종류예요. 이 종류 나오면 세균이구나 잡고 가야 돼. 됐지? 그치? 그 다음에 진핵세포 볼게요. 참고로 원핵세포는 주로 단세포니 다세포니? 단세포제. 하나의 세포로 살아가는 거고, 그 원핵세포로부터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이 진핵세포에도 최초에는 무슨 세포로 출발했겠어요? 단세포로 출발했겠지? 그래서 이러한 단세포성 진핵세포들을 묶어가지고 무슨 생물이라고 부르냐면 원생생물이라고 불러요. 뭐랑 또 깔면 안 돼요? 원핵하고 또 깔면 안 돼요. 진핵세포인데 단세포로 살아가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무슨 생명체? 단세포. 주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예외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런 원생 동물의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만 다루고 갈게요. 아까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동시에 가진 놈이 있었지. 그런 놈들의 원생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류라 불러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물에 서식하는 놈들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살아가는 원생 생물들 중에서 선모라든지 편모를 발달시켜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단세포성 진핵 생물들을 또는 원생 생물들을 원생 동물이라 불러요. 그치? 원생 동물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니? 아메바. 그 다음에 집신벌레. 참고로 집신벌레는 운동 소기관으로 뭘 발달시켰어요? 선모를 발달시켰지? 아메바는? 얘는 선모도 없고 편모도 없어요. 근데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세포막을 변화시키죠? 세포막을 변화시켜서 뭐 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무슨 운동을 하냐면 위족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와 유사한 운동을 가지는 세포가 우리 몸에도 있지. 백혈구가 이게 가능해요. 이 운동이 가능하다. 우리 몸의 백혈구. 그래서 우리 몸의 백혈구 운동이 마치 누굴 닮았다 그래서 아메바를 닮았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위족 운동 또는 무슨 운동이나 표현하기도 하고 아메바 운동이나 표현하기도 하고. 됐지? 그치? 네,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나중에 저기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유글레라라는 놈이 있어요. 좀 특이한 놈이긴 한데 이 놈이 뭘 가져요? 편모를 가져요. 됐지? 이게, 됐지?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운동 소기관을 발전시킨 것도 있다. 그 다음 이러한 단세포성 원생 생물인데 이때 조류가 단세포성 조류도 있고 무슨성 조류가 있어요? 다세포성 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라는 걸 표현을 했고 조류 중에서 예외사항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지? 참고로 너희들 생태계 파트에서 단세포성 조류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 플랑크톤은 무슨 성? 식물성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단세포야. 다세포는 아니에요. 됐지? 원생동물도 단세포지.
이런 놈들을 생태계에서는 뭐라 불러요? 동물성 플랑크톤이라 불러요. 생태계 수준에서는 이게 생산자지, 얘는 소비자예요. 됐지? 플랑크톤 이미들 다 생산자들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단세포들이 나중에 뭘로 발전하냐면 다세포로 발전을 해요. 다양한 환경에 접하다 보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세포 하나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지. 그럼 단순히 모이면 몸집만 커지면 의미가 없잖아. 사람만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 사람들마다 뭘 주지 않으면, 기능들을 주지 않으면 그 집단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단세포들이 모이면서 다세포가 될 때 세포 하나하나마다 뭘 주게 돼요? 기능들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갖는 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분화된다라고 그래요. 분화가 되면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세포들마다 분화가 되면 기능에 맞는 뭐가 결정이 돼요? 구조들이 결정되는 거지. 그럼 이런 유사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돼서 이런 다세포 생명체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다세포로 구성된 생명체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균류가 있어요. 곰팡이 버섯,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요. 됐지? 이렇게 이게 다세포성 생물체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1단원에서는 주로 다룰 게 원핵세포인 세균의 특징하고 지인핵 세포들 중에서 원생생물을 제외한, 그 다음에 균류를 제외한 뭐하고?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룰 거예요. 됐니? 됐지? 이들의 이제 구조적인 특징 한번 들어갈게요. 그림으로 이제 표현됐긴 한데 직접 그려가면서 하는 게 더 낫더라고. 일단 원핵세포 볼게요. 무슨 막 있어요? 세포막. 그 다음 당연히 DNA가 있어야 되는데 이 DNA가 끝과 끝이 뭐 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보통의 세균이 가지고 있는 이 DNA를 본체 DNA라 그래요. 이 DNA는 세균마다 몇 개만 갖고 있냐면 한 가닥만 갖고 있어요. 됐지? 한 가닥씩만. 자, 그 다음에 현재 DNA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뜻은 여기 유전 정보의 일부를 복사시켜서 만들 수 있는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RNA도 있다는 얘기예요. RNA가 존재한다는 뜻은 이걸 읽어낼 수 있는 뭐도 있다는 뜻이에요? 리보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구조물이에요.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세균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질병과 병원체 배웠지? 그때 세균의 특징 다루지? 세균 구조 나오잖아. 그렇지? 이놈들이 특이하게 뭐도 가져요? 세포 벽도 같지? 단 식물 세포가 갖는 세포 벽의 성분하고는 다르지? 이들이 갖는 세포 벽 성분의 이름이 펩, 티, 도, 글, 리, 칸이에요. 그렇지? 펩티도가 뭐예요? 뭐에 오은 같냐고? 펩타이드, 단백질이란 뜻이야. 글리칸은 너희들 탄수화물 종류 중에 다당류 중에 뭐 있어? 글리코젠 있지. 포도당이 영어로 뭐야? 영어 영역이 안 나오냐?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그러지. 보통 탄수화물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이 오온으로 출발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이 결합된 물질이에요. 세포벽. 그렇지? 거기 식물이 갖는 세포벽은 단순히 방어 역할이거든. 이놈은 방어뿐만 아니라 세포막처럼 물질 출입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아주 기능이 높은 놈이에요. 자, 그다음 또 하나의 구조가 모든 세균이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극히 일부 세균들이에요. 극히 일부 세균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구조물이 있어요. 뭐? 피막을 갖는 세균이 있고 갖지 않는 세균이 있어요. 이 피막을 갖는 놈을 우리 몸에 이놈이 들어왔을 때 이놈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주로 병원체 역할을 하는 놈들이에요. 이게 됐지? 피막. 피막은 실제 막 구조는 아니에요. 인지질로 구성된 성분 아니란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진핵 세포 중에서 식물, 동물은 다 알죠? 그치? 식물, 동물? 동물 무슨 막? 세포막. 단 세포벽 있어 없어? 없지. 핵막 있을 것이고 당연히 기본적인 소기관도 있을 것이고. 됐지? 그 다음 동물 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뭐 있어요? 뭐? 중심립 두 개 뭐?
중심체 가지고 있지? 유일하게. 됐지? 식물세포는 세포막에다가 무슨 벽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지? 이때 세포벽 성분이 뭐예요? 셀룰로스가 기본이지? A하고 성분이 달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식물세포만이 갖는 세포 소기관들 뭐 있어요? 엽록체, 또 액포. 되니? 이런 거 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균류의 특징까지 살짝 다룰게요. 균류는 분명히 무슨 세포예요? 진핵세포지. 기본적인 구조물이 똑같은데 엽록체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그 동물 세포 유사하게 보면 돼요. 됐지? 그럼 균류도 진핵세포니까 세포막 있고 핵 있고 소포체 있고 골지체 있고 리소좀 있고 리보솜 다 있단 말이야. 됐지? 특이한 게 이놈도 무슨 벽을 갖고 있냐면 세포벽을 가져요. 됐지? 세포벽. 나중에 3단원 생물의 분리에서 배우겠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웬만하면 다 뭘 가져요? 세포벽을 갖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인간들과 같이 동물들은 뭘 갖지 않는 거고 세포벽을 갖지 않는 거. 됐지? 참고로 균류가 갖고 있는 세포벽의 성분을 뭐라 부르냐면 키틴이라 불러요. 키틴. 키틴이 탄수화물 유도체 중 하나예요. 탄수화물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든 물질이에요. 알았지? 됐니? 기본적 구조물.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1단원에서는 보통 세균하고 식물하고 동물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데 뒤에 3단원까지 배우게 되면 여기까지 해서 다 같이 짬뽕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전체적 흐름 한번 잡아준 거고. 이제 그림상 봐볼게요. 주로 물어보는 거. 이게 뭐니? 새, 균이의 원핵세포. 됐지? 핵막 없는 거 봐야 돼요. 됐지? 그럼 현재 그림상 여기 보라색이 뭐예요? D, DNA지? 그럼 현재 가장 안쪽에 노란색 보이지? 이게 뭐야? 그 교재 있어요. 맨 안쪽에 있는 거. 세포. 막이지? 세포 막이잖아. 두 번째 보라색. 세포 벽이에요. 세 번째는 피막이에요. 알았지? 그럼 또 특이한 구조 한번 볼게요. 나중에 생명공학대에 집중적으로 나오겠지만 현재 세균 중에서 여기 짧은 DNA 가닥 하나 더 갖는 게 있어요. 여기는 본체 DNA이고 이거는 굉장히 짧은 DNA 가닥이에요. 세균만이 갖는 특징인데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플라스미드라 불러요. 그래서 모든 세균이 플라스미드라는 뭐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DNA를 전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걸 갖는 세균들이 있어요. 이걸 가져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는 DNA가 짧고 이놈들에서 뭐가 잘 일어나냐면 돌연변이가 기가 막히게 잘 일어나요. 유전종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단세포 생명체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돼요. 현재 단세포들 같은 경우는 주로 생식을 할 때 무슨 생식을 하냐? 무성생식을 하지. 무성생식의 뜻이 뭐야? 성이 없다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감수 분열을 하는 게 아니지. 얘는 뭘로만 생식해? 체세포 분열로만 생식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로 생식하는 걸 무성생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체세포 분열 뜻이 뭔데? 체세포 분열의 핵심 목적이 뭐야? 뭘 복제하는 거예요? DNA. DNA를 그대로 복제시켜서 똑같이 나누는 거지. 그럼 DNA를 그대로 복제시키면 원래 모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몇 프로 물려받는 거예요? 100% 물려받는 거잖아. 유전 정보를 절대 뭐 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얘가 갖는 형질이나 그 다음 세대 형질이랑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성생식을 통해 만들어낸 모든 자손들은 유전적 조성이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형질이 다 똑같다 보니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멸종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근데 세균은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뭘 일으켜 왔어요? 돌연변이. 뭘 통해서? 플라스미드 DNA를 주로 통해서. 됐지? 근데 플라스미드가 이제 기가 막힌 게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세균도 있잖아. 그렇지? 원래 본체 DNA가 있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플라스미드를 복제시켜가지고 애한테 뭐 할 수도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세균들이 이걸 공유가 가능해. 기가 막힌 거지.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다고. 우리 인간들 이렇게 가는 거 불가능하잖아. 이것들이 바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걸 나중에 무슨 공학에서 엄청 활용할 거냐면 생명공학에서 직접 활용을 해. 이걸 가지고. 이게 왜냐면 DNA가 워낙 짧다 보니까 이걸 꺼내고 빼는 게 굉장히 뭐예요? 편해요. 이것보다 편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생명공학 때 많이 활용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알겠니?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동물세포지? 왜 동물세포니? 세포벽을 생략했을 수도 있어요.
이 구조 보이지? 중심체 보여요. 이거는 식물세포지. 왜? 안에 커다란 뭐 보이고 F 보이고 여기에 뭐 보이거든. 염록체 보이거든. 이게 됐지? 됐지? 세 가지 종류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가 되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세포의 분류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원핵세포, 진핵세포 분류시켰어요. 됐지? 일단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분류하기 전에 아까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현재 여기 DNA하고 이들이 갖는 DNA 있지? DNA 상의 차이가 있었지? 어떤 차이였어요? 새 근육 갖는 DNA는? 아까 얘기했잖아. 끝과 끝이 뭐 돼 있단 말이야? 연결돼 있잖아. 얘는 끝과 끝이 연결돼 있지? 않아요. 선형 구조, 선형 DNA라고 그러죠. 그 다음 현재 이들이 갖는 DNA는 핵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무슨 질이 뿌려져 있어요? 세포질이 뿌려져 있는 거고, 우리가 갖는 DNA는 감기 상태에서 어디다 집어넣어놨어요? 핵 속에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균들은 이 DNA를 보통 몇 개만 갖는다고, 플라스미드 빼고 한 개 갖는다고. 우리는 여러 개를 갖지.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체세포 안에 이런 DNA 가닥을 몇 가닥 갖고 있어요? 46가닥 갖고 있는 거고. 됐지? 그러면 이 DNA를 확대시키면 DNA가 있으면 DNA 상에다가 중간중간에 뭘 박아놨어요? 히스톤 단백질. 왜 박아놨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긴 한데 DNA가 워낙 뭐하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목적 물리적으로 뭘 필요가 있어요?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그래서 DNA에 히스톤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이 구조를 뭐라 불러요? 뉴클레오, 솜이라 부르지. 이 전체를 풀어져 있으면 무슨 사라 부르고? 염색사라 부르고, 이게 웅축되면 염색체라 부르는 거. 됐지? 근데 이들이 갖는 DNA는 순수하게 DNA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알았지? 그럼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지?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세포에서 기원된 거예요? 원핵세포에서 기원된 거잖아. 이걸로 세균이었잖아. 그럼 이걸 확대시켜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 있는 뭐를 보면, DNA를 보면 무슨 구조예요? 환영 구조야.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이게 됐지? 그래서 세균하고 비슷하다고. 됐지? 그 다음 현재 진핵세포를 보면은 단백질 합성하는 소기관이 뭐 있었지? 리, 보, 솜 있었지? 얘들도 뭘 가져야 돼요? 리보솜. 그럼 얘들이 갖는 리보솜의 구조하고 우리 진핵세포가 갖는 리보솜의 구조가 살짝 뭐가 있어요? 구조적 차이가 살짝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현재 세균이 갖는 리보솜의 구조하고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리보솜의 구조가 뭐예요? 비슷해요. 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한 거예요. 너희들 이제 표를 보면 뭐 교재 이렇게 나와있죠, 그제? 그냥 흐름 보면서 가면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가 있냐 없냐? 핵막이 있냐 없냐? 핵막이 있다는 뜻은 이거 외에도 뭘로 구성된 소기관이 있어요? 막으로 구성된 소기관이 있다는 뜻이라고.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DNA 위치, 핵양체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질에 있다? 세포 질에 있다고. 됐지?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핵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DNA제 여기는 하나의 무슨 구조? 원형 구조. 여기는 무슨 구조인데? 선형 구조인데 여러 개 있다. 그 다음 히스톤 단백질이 없어요. 여기는 있지. 특이하게 원핵세포 중에서는 뭘 갖는 놈이 있어요? 플라스미드를 갖는 놈이 있지. 크기는 누가 크겠니? 원핵하고 진핵이 누가 크겠냐고. 진핵 그지. 아까 막진해설에서 뭐 이런 숫자는 정확히 열 필요는 없어요. 됐지? P막을 대부분 갖고 있다 하지 전부 다 갖고 있다는 아니지. 됐지? 그 다음에 세포벽의 성분, 원핵세포가 갖는 세포벽의 성분이 뭐예요? 펩티도글리칸. 그 다음에 진핵세포가 갖는 세포벽을 갖는 세포가 무슨 세포하고? 동물세포하고 균류세포가 있지? 식물세포 뭐? 셀룰로스. 균류는 뭐? 키틴. 됐지? 막으로 구성된 소견 설명했고, 그 다음에 리보솜의 크기 볼게요. 리보솜의 크기 누가 크니? 진핵세포가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세포 분해법 배웠잖아. 그럼 세포 분해법이면 세포 소기관은 뭐 해야 돼? 가라앉혀야 되지. 그럼 아까 단계 중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뭘 분리시켰니? 리보솜 분리시켰지. 이게 리보솜을 분리시킬 때 걸리는 시간을 숫자화 시킨 거예요. 얘는 시간이 뭐예요? 짧고 얘는 길다는 뜻이에요. 실제 뜻이. 얘가 훨씬 더 규모가 살짝 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됐니?